4시 17분입니다. 올 상반기 K푸드 열풍에 국내 음식료품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여전히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주가는 주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피크아웃 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흑백 요리사의 글로벌 흥행은 물론이고 또 점점 확산되고 있는 K푸드의 인기에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으로 음식료품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 보고요. 흑백 요리사 흥행에 때맞춰서 상장한 더본 코리아 등 음식료품 주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김정욱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흑백 요리사란 프로그램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워낙 흥행 요소가 많기도 했습니다만 그 해외에서 관심을 이렇게 끌게 된 이유가 우리 K푸드에 대한 흥미 또 인기 덕분이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K푸드 인기는 올해 연초부터 강했죠. 그리고 여러 컨텐츠 그리고 K-팝 스타들 통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요리 경연 프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K 셰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네. 해당 이제 브랜드들 관련해서 이제 협업된 콜라보 제품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셰프들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여러 이제 OTT 서비스나 또 유튜브 통해서도 새로운 영상물로 또 화제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도 조금 지속성 있는 또 컨텐츠로서 좀 파급력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옛날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네. 라면 하나 먹어보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고 특별한 일이었죠. 네. 우리 라면을 못 구하면 이제 일본 라면이라도 구해서 네.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음식이. 네. 근데 네. 지금은 우리 음식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인기에 팔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딜 가셔도 네.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또 네. 최근에 유럽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한식당도 되게 많아졌다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찾기 어렵지만 지금은 하나 건너 하나 꼴로 이렇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유럽에 네. 가서도 네. 한식 먹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한식당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게 좀 귀할 때는 네.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설렁탕 네. 한 그릇을 먹어도 뉴욕에 몇 번가 이런 데 가면 한식당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싼데 요즘은 오히려 더 올랐나요? 아니면 조금 많아지면 내려갔나요? 혹시? 지금도 네.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네. 비싼 편입니다. 그래요. 미국 뉴욕에도 이제 기사식당이라는 약간 컨셉트로 식당이 네.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가보셨나 보죠? 가보지 못하고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소개를 받았는데 네. 거의 한 객단가가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그래요. 네, 꽤 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잘 팔린다고 하니까 이제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네. 자, 이 흑백 요리사 열풍이 K푸드 수출에 그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이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아직은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최근의 움직임들 동향들을 보시면 네. 편의점에서는 벌써 발빠르게 콜라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바운드 수요들,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 여행 오면서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이제 수요가 창출될 거고. 또 브랜드 업체들, 글로벌 거점이 있는 브랜드 업체들까지 여기에 발맞춰 나간다라면 이제 해외 수출이 가능한 제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단기에 바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새로운 콘텐츠가 생겼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콜라보 제품을 통해서 이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앞서 소개 말씀 주셨지만 이제 백종원 대표도 출연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지도가 올라간 부분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최근에 며칠에 상장했죠, 이 더본 코리아가요. 오늘 네. 저도 주가를 좀 지켜봤는데 11월 초였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공모가가 얼마였었죠? 36,000원이었나요? 얼마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네네. 어쨌거나 지금 처음에 첫날부터 무척 많이 올랐다가 연이틀 좀 연이틀 하락세를 오르다가 또 보였습니다. 연이틀 예. 빠졌다가 오늘은 정말 주식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또 이제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등을 했죠. 네. 첫날은 한 5만 원, 5만 1,4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 이제 시초가 대비는 한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공모가를 좀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후에는 이제 보합세를 보이다가 연이틀 하락했다 오늘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네. 장중에는 20% 이상 오르다가 오늘은 15% 상승으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네.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백종원 대표께서 출연하시면서 이슈도 많이 됐었고 네.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백종원 대표 자체의 인지도도 뭐 동남아 또 글로벌에서 많이 올라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이제 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공모 청약을 할 때도 좀 흥행 요소가 됐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개인 투자들의 이제 관심을 끌만한 요인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모가가 36,000원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34,000원에 네.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얼마라고요? 오늘 이제 15% 상승해서 네. 지금은 한 47,000원 정도, 47,75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 처음엔 좀 괜찮다가 이틀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니 그래도 네. 오늘 같은 날 잘 버텨줘서 네. 괜찮다고 생각하실 텐데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 딱 공모가 올라갔보다 네.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요. 네. 일단은 흔히 있는 일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이 IPO 종목들이 네. 초기에 이제 뭐 요즘에는 막 따상이라든지 막 이런 네.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 시장이 핫할 때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공모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좀 드물긴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상장 직후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던 거고 다시 좀 반등 기미가 나온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긴 하죠. 지난주에 이제 금투세 해제가 되면서 네. 이 시장에 좀 온기가 돌았었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좀 트럼프 트레이딩 현상이 발생하면서 네. 또 한국 시장이 좀 소외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도 사실 낙폭이 좀 컸었죠. 그래서 네. 어려운 상황에 이제 오히려 좀 이런 상승이 좀 빛을 냈는데 이 상장 이후에도 여전히 이 밸류에이션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비교 대상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런 프랜차이즈 전문으로 하면서 좀 해외까지 성장하겠다라는 이 출사표를 던진 기업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군이 조금 적은 편이고, 그럼 일반 식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제조업은 아니고 좀 네. 유통에 가까운 네. 브랜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적정 밸류에이션이 얼마인가에 관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요, 보통요? 보통 이제 동종 업계에 이제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네. 밸류에이션의 평균을 적용하는 편이 많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신세계푸드나 뭐 풀무원 이런 네. 동종 기업들의 이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상장할 때 이 공모가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아마 한 15배 정도 PER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공모가 산정을 했는데 네. 음식료 업체들의 지금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일반 식품 기업들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15배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전체 비즈니스가 대부분 좀 내수에 있는 기업한테 15배 이상을 밸류에이션 주는 걸 맞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네. 상장을 하면서 이제 보여준 전망 그리고 이제 회사의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글로벌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프랜차이즈로 글로벌을 간다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한식에 대한 인기가 높으니 하지만 네. 관련된 소스 제조 기술은 없으니 소스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전략들은 중국에 있는 이제 하이디라오 같은 이런 허거 업체라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허거, 네. 그 상장사인데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이전처럼 뭐 프랜차이즈 쪽 국내 쪽으로 멀티 브랜드를 확장하거나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네. 내수 소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좀 투자들이 열광할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반대로 네. 해외 쪽으로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뭐 PB 제품을 나간다든지 또는 프랜차이즈와 이제 협력해서 B2B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쪽의 수출 전망은 더 밝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게 이제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네. 구독자가 이제 몇백만에 달하기 때문에 이 채널 역시도 이제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들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 번역 시스템을 달아가지고 현지 네. 언어로 이제 동시 통역도 바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막도 깔리고 이렇게 하면 이 구독자 수가 이제 뭐 한 100만 명, 200만 명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막 1000만 명대로 급증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이제 준다라면은 이 백종원 대표도 흑백요리사 이전에는 해외 나갔을 때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 방영 이후에는
인지도가 많이 확실히 올라와서 달라졌겠죠. 동남아 쪽 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유튜브 채널까지 좀 흥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또 기업 밸류에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아까 이게 지금 브랜드 뭐죠? 이렇게 더본의 사업 구조가 프랜차이즈에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내 증시에서는 좀 힘을 못 쓰지 않았나요? 어땠나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이제 교촌 F&B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 좀 약세를 보이면서 물론 네. 약간 결이 다르지만 치킨 프랜차이즈와 이제 더본 같은 이제 한식 멀티 브랜드 프랜차이즈 다르지만 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이제 수가 이제 좀 적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촌 F&B의 성과가 좋지도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업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네. 더본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매출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백다방인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다점포 전략으로 간 제품들의 브랜드가 매출이 좋았던 거고 기존에 우리가 좀 유명했던 한식포차나 네. 세마식당 이런 브랜드들은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쪽만 집중했을 때는 사실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경기도 둔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소비가 또 양극화되면서 좀 일상적인 소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만 또 이 외식 소비한다라면 조금 하이엔드로 가게 되거든요.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거나 네, 네. 또는 이제 블로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의미 있고 사진 찍을 만한 프랜차이즈 또는 외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좀 프랜차이즈도 좀 양극화된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는 향후에 좀 대응 방안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더본 코리아 입장에서도 국내 프랜차이즈를 계속 이렇게 강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 네. 출점 실적이 관건이라는 그런 또 증권사 분석도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근데 국내에서도 사실 프랜차이즈업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해외도 이게 프랜차이즈를 대규모로 점포를 늘려간다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기존의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하든지 이쪽에 네. 식자재나 소스를 납품하든지 이런 아까 식으로 말씀하셨던, JV 네. 형식,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와 비슷한 협업을 통한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를 직접 가고 진출하는 부분은 쉽지만은 않을 거다. 해외 쪽에서 프랜차이즈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여전히 라면이 선두주자에 있고요. 네. 기업들의 실적 전체로는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인데 네. 수출 실적만 본다라면 하반기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여전히 앞서 말씀하신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K 콘텐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K-팝 스타들 연일 이제 히트곡들이 나오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K푸드 수출 하반기까지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여전히 라면이 주력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식품, 과자 이런 게 인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품목뿐만 아니라 국가별로도 성장세를 고르게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수출 측면에서 이제 라면을 본다라면 네. 기존에 이제 중국, 일본 중심의 성장에서 이제 미주,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규모만은 선 국가별로 좀 작은 국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로 보면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출로 대응하기에 용이하다. 농심도 올해 상반기에 라면 공장 증설을 해서 수출 물량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삼양식품은 내년도 5월달에 라면 공장 2공장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서요? 네, 밀양 2공장입니다. 아, 그래요? 밀양 1공장이 있고 이제 2공장이 내년 5월에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실적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 삼양식품의 실적이 더 높은 레벨을 보여주기 좀 어렵겠지만 유지하는 정도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이 기업체 코멘트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달라는 채널이나 지역들은 많은데 이걸 100%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내년도 5월달에 이제 증설 물량이 나오게 되면 또 네. 가동률이 얼마가 올라갈지 또 이게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도에 좀 이런 가시성 있는 성장 모멘텀을 여전히 라면 쪽에서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당선인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게 각 세계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 네.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분야별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습니까? K푸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뜬금없을까? 아니면 이제 연관 효과를 생각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약간 그런 어떤 사실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관련된 문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관세죠. 예, 관세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이제 뭐 IT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철강 등과 같은 이제 약간 B2B 산업들 측면에서는 영향을 좀 피해가 넓을 것 같고 일단은 관세 부분을 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면 영업이익에 좀 큰 영향을 주는 거는 B2B 쪽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더라도 전문가는 네.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식품 쪽으로 적용을 해보면 뭐 식품 쪽의 관세를 10% 인상한다. 그리고 한 20% 인상한다. 저는 한 10%대 관세 인상이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기업들이 좀 감내할 만한 수준일 거다. 어떻게 감내하냐면 네.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겠죠. 네,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는 네. 올려도 네.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다. 네. 장점 뭐냐면 식품업체들의 제품은 대부분 B2C라는 점이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B2B면 사실 가격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얼마나 더 낮게 공급하냐가 중요할 텐데 B2C이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에 따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네. 더불어서 절대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라면이 그렇죠. 예, 해외에서 아직까지 아무리 비싸다 한 끼로 하더라도 해결하기에는 네, 1,500원, 2,000원 저렴한 정도의 가격인 거죠. 어찌 보면. ASP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정도에서 관세 10%를 반영해서 판가를 인상했을 때 네. 소비가 충격을 줄까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관세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만한 이슈긴 하지만 인상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폭 자체가 한 10% 내외 정도라면은 식품업체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B2C 브랜드 제품이라는 점에서 네. 좀 피해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라면이든 뭐든 이런 거 대부분 거기 들어간 밀가루하고요. 네. 뭐 팜유라든가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원 부재료를 수입하죠. 주로 미국에서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환율이 고환율이면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연 해지가 되는 게 매출처 측면에서는 삼양식품이 이제 해외 비중이 7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다 달러 매출이기 때문에 네. 원재료 측면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 네. 또 수출 매출 입장에서는 또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네. 자연적으로 해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네. 자, 상반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음식료품의 그 수출이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출 중심의 음식료품 그 주식도 좋았었어요. 뜨거웠죠. 네, 네. 뜨거웠어요. 근데 하반기는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10월까지 수출 실적은 좋았는데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네. 반영이 됐는지 약간 좀 주춤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서 네, 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상반기에 제가 출연했을 때와 좀 온도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반기는 워낙 그 K푸드 테마가 더해지면서 맞습니다. K푸드에 그냥 K자만 붙으면 다 날아가는 주식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수출 뉴스라든지 뭐 제품 입점 소식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주가였다면 근데 2분기부터 조금씩 균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피크아웃이다. 네, 정점을 실적이- 찍은 거 아닌가. 실적이 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K푸드가 성장하는 건 유효하고 여전히 장기 방향성은 맞으나 네. 그 가는 과정에서 국내 실적이 망가지면서 국내 소비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은 가공식품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네. 제가 최근에도 자료를 작성했는데 소비자분들께서 가계 수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 나온 것보다도 더 적게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제는 명목 금액이 주는 건 아닌데 네.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소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면 이제 수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소비 감소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마케팅비, 판촉비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비용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좀 악순환. 그래서 해외 쪽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실적이 올라오기 전에 국내 쪽이 발목을 잡으면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 도래하다 보니까 2분기 지나면서 주가가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 분위기는 지금은 오히려 실적과 그다음에 내년도 K푸드 측면에서 정말 가시성 있는 삼양식품처럼 새로운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성장성이 나올 것 같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추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요 그 KT&T 그 주가가 음식료 산업 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KTNG 대표적인 담배 기업이죠. 근데 담배는 보시면 지난 10년간 담배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제 가격 상승이 없었던 소비재 담배를 팔고 있는데 네. 그런 실적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올해 주주환원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K 밸류업 밸류업도 큰 화두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부합하는 유일한 소비재 기업이 KTNG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KTNG가 이제 9년 만에 대표이사가 좀 교체가 됐는데
교체 이후에 이제 대표이사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글로벌 빅펀드를 만나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동안 이 회사의 ROE가 개선이 안 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자본이 순진하게 쌓이기만 하고 네. 자본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 네. 여기 질타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반성해서 KTNG가 이전보다 확실히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시사를 했는데 실제로 네. 그 정책이 지난주 실적 발표 때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3개년 주주환원이라고 해서 네. 약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이제 주주환원을 약속했었는데 네. 그 규모가 이제 3.7조 원으로 늘면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됐고요, 기간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들을 더 매각을 해서 추가 재원을 만들어서 1조 네. 원을 더 주주환원하겠다. 그럼 지금 대략 한 4.7조 원 패키지거든요. 그러면 향후 27년까지 4.7조 원의 주주환원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매각 가치에 따라서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주주환원이 나온다면 기존에 이 회사가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네. 그 해의 단기 순이익 대비 얼마 정도를 환원하느냐가 100%였다면 이제는 12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료 산업 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이셨군요. 네네네. 네. 아파트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네. 이걸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인기를 끌고 않습니까? 있죠. 네.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만한 우리 K푸드 기업이 있을까요? 너무 좀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네, 지금? 저도 조금 상상력을 네. 가미해서 얘기하면 사실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이제 브루노 마스가 이제 소주를 마시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제 씨께서 유튜브에 네. 그 소맥을 만드는 네. 제조법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글로벌리 약간 한국의 술 문화 그리고 이제 뭐 소맥 같은 이제 카테고리 제품들이 인기를 네. 끌게 되면 네. 전 세계 맥주 브랜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1위 브랜드들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소주만 더해서 필요한 플랫폼 거죠. 역할을 해주면 네. 소주 수출이 열리지 않을까? 소주 수출 기업들이 로제 씨와 콜라보하게 되면 또 재밌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음식료품 주식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앞으로 또 지금 약간 상반기만큼 못하지만 또 네. 이제 지금 담아두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될거 주의해야 될지 네. 끝으로 짚어주세요. 저는 이제 뭐 뉴스 플로우를 보실 때 어떤 제품의 매출이 좋다 또는 이제 뭐 수출 품목 중에 성장 속도가 높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제품이 실제로 매출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수라면은 원재료비죠. 그래서 글로벌 기상 이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환율 이슈 때문에 원재료비 급등하게 따라서 또 네. 매출 전망과 달리 비용 전망이 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측면에서 뉴스도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시는 게 음식을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 증권의 김정욱 연구원이었습니다.